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주제도 모르고 네가 뭔데 내 명령을 거부해? 짝. 회의실에 울려 퍼진 뺨 때리는 소리. 불법 서류 서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강혜리는 상사에게 폭행당하고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퉁퉁 부은 얼굴로 월세방에 돌아온 며느리를 본 순간 폐지 줍던 평범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낡은 폴더폰,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뺨을 때린 오만한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혜리는 대한그룹에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능력 있는 마케팅 팀원이었어요. 신입 시절부터 밤낮 없이 일했고 3년 연속 우수 사원으로 뽑힐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죠. 동료들은 예린을 보며 언젠가 임원까지 갈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예린을 벼랑 끝으로 내몰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예린은 한태욱 부장에게 회의실로 불려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회의실 안에는 한태욱과 오정환 상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 대리, 이 서류에 서명해요. 박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중요한 건이에요. 한태욱이 서류를 예린 앞으로 밀었어요. 예린은 서류를 집어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예린의 얼굴이 굳어졌죠. 회사 자금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내용이었어요. 명백한 횡령이었습니다. 부장님, 이건 불법이잖아요.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에 어떻게 서명을 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태욱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강 대리, 회사 생활이 처음이에요? 위에서 시키면 하는 거예요. 다른 팀원들은 벌써 다 서명했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 양심상 도저히 서명할 수 없어요. 예린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오정환 상무가 낮게 웃었습니다. 강 대리, 회사에 오래 다니고 싶으면 고분고분하는 게 좋을 텐데. 협박에도 예린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린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무리 상사 지시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저는 서명 못해요. 한태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을 쾅 내리쳤습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대들어? 다음 순간 예린의 뺨을 향해 한태욱의 손바닥이 날아왔어요. 짝! 회의실에 뺨 때리는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예린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죠. 귀에서 윙 소리가 울렸어요. 주제도 모르고. 네가 뭔데 감히 내 명령을 거부해? 한태욱이 예린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강혜린 대리,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요. 이 바닥에서 다시는 발붙일 생각도 하지 마. 예린의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찍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예린은 휘청거리며 회의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예린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이미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예린은 자리로 돌아가 서랍을 비우기 시작했어요. 3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강 대리, 무슨 일 있어요? 옆자리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어요. 예린은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 7시 예린은 월세방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에는 시어머니 백란이가 막 폐지 정리를 마친 참이었죠. 어머님, 저 왔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퉁퉁 부은 뺨, 충혈된 눈, 떨리는 입술.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린아, 무슨 일이야? 라니가 다가갔어요.
예린은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라니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죠. 어머님, 저 잘렸어요. 뺨도 맞았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라니의 눈빛은 예린이 보지 못하게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라니의 주먹이 조용히 쥐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예린은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놨어요. 불법 서류, 거부, 폭행, 해고. 라니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라니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예린아,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라니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예린은 라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니는 며느리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라니의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린은 지쳐 잠들었어요. 라니는 잠든 며느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 며느리를 건드렸구나. 큰 실수를 했어. 라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폐지를 줍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라니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감춰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월요일 아침 예린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화면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댓글. 예린은 휴대폰을 열었죠. 첫 번째 메시지는 회사 동료에게서 온 거였어요. 예린아, 기사 봤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예린은 손가락을 떨며 링크를 눌렀습니다. 포털 뉴스 메인에 예린의 이름이 떠 있었어요. 대한그룹 직원, 회사 기밀 유출 시도하다 적발. 예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그룹 마케팅팀 강모 씨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다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 씨는 평소 업무 태도가 불성실했으며 거짓말이었어요. 한 글자도 사실이 없었죠. 예린은 다른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모든 포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도배돼 있었어요. 댓글을 보는 순간 예린은 숨이 막혔습니다. 회사 좀먹는 해충이네. 당연히 잘렸지. 이런 쓰레기가 대한그룹에 있었다니 충격. 얼굴 공개해라.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예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예린아? 라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예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온 나라 사람들이 절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기사를 읽었습니다. 라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예린아, 이건 조작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예린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예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않았죠. 휴대폰은 꺼놨지만 머릿속에서는 악플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회사 좀먹는 해충.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해. 한편 대한그룹 본사에서는 한태욱과 오정환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강혜린 그년 이제 끝났지? 한태욱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정환이 고개를 끄덕였죠. 언론 플레이 제대로 먹혔어요. 이제 아무도 그년 말 안 믿을 겁니다. 둘은 술잔을 부딪혔어요. 예린의 인생을 파괴한 것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장님, 그 서류건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오정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태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계속 진행하면 돼요. 어차피 강혜리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으니까 나중에 뭐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어요. 두 사람은 계속 회사 자금을 빼돌릴 계획이었어요. 예린을 제거한 김에 더 큰 횡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라니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섰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니는 문을 조용히 열었죠. 예린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라니는 예린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예린아, 밥 좀 먹어야지. 예린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라니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온 세상이 절 손가락질해요. 예린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라니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린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조금만 견뎌. 하지만 예린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SNS에는 예린의 대학 시절 사진까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린의 개인정보를 캔에 온라인에 뿌린 거예요. 2년 얼굴 보니까 딱 배신 자상이네. 집 주소 아는 사람? 찾아가서 혼내줘야지. 사이버 불링은 점점 심해졌어요. 예린은 커튼을 꼭꼭 닫고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예린은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었죠. 라니는 예린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어느 날 밤 라니는 예린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라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라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예린아, 그런 생각하지 마. 라니가 다가가 예린을 꼭 안았어요. 예린은 라니의 품에서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니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라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라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라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그날 밤 예린이 잠든 후 라니는 거실에 나왔어요. 폐지 더미 옆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니의 눈빛에는 20년 전 감춰뒀던 날카로움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용서 못해. 라니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어요. 라니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새벽 4시 예린은 잠에서 깼어요. 또 악몽을 꾼 거였습니다. 꿈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린을 둘러싸고 손가락질했죠. 예린은 식은땀을 흘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휴대폰을 켜는 순간 또다시 수십 개의 악성 댓글 알림이 떴습니다. 예린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방문을 열었어요. 라니는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라니는 예린 걱정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었죠. 예린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나갔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층 건물의 옥상으로 향했죠. 옥상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예린의 얼굴을 때렸어요. 예린은 천천히 옥상 가장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죠. 4층이지만 떨어지면 살 수 없는 높이였어요. 어두운 골목이 아득하게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러면 모든 게 끝나겠지. 예린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더 이상 악플도 손가락질도 고통도 없을 거예요. 예린은 난간에 발을 올렸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예린의 옷깃을 잡아당겼죠. 엄마, 미안해요. 예린은 눈을 감았어요. 발에 힘을 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린아. 뒤에서 누군가 예린의 옷을 움켜잡았어요. 라니였습니다. 라니는 예린을 있는 힘껏 끌어당겼죠. 예린은 뒤로 넘어지며 라니와 함께 옥상 바닥에 쓰러졌어요. 라니가 예린을 꽉 껴안았습니다. 예린아, 절대 안 돼. 절대로.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예린아, 내가 가면 이 할멈은 어떡하라고? 넌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 같은 아이야. 내 딸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 라니가 예린을 더 세게 껴안았어요. 예린은 라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숨도 못 쉬겠어요.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린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어요. 라니는 예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예린아,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 가면 안 돼. 너한테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요? 전 이미 다 잃었어요. 직장도 명예도 미래도. 아니야. 넌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 내가 지킨 건 양심이야. 정직함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라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예린은 라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린이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라니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방문 여는 소리 들었어. 요즘 내가 잠을 제대로 자니? 내 걱정에 한숨도 못 자고 있었어. 라니는 예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예린아, 약속해. 다시는 이런 생각 안 한다고. 나한테 약속해. 예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요, 어머님. 라니는 예린을 일으켜 세웠어요.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니는 예린을 침대에 눕혔어요. 예린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죠. 예린은 지쳐서 곧 잠들었습니다. 라니는 잠든 예린을 바라봤어요. 예린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라니의 가슴이 미어졌죠. 내 며느리를 이렇게 만든 놈들. 절대 용서 못해. 라니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죠. 라니의 눈빛이 변했어요. 평소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라니는 결심했어요. 20년간 숨겨왔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됐습니다. 라니는 낡은 옷장으로 걸어갔어요. 옷장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들 사이에 작은 상자가 숨어 있었죠. 라니는 상자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블랙 폴더폰이 들어 있었어요. 20년 만이구나. 라니는 폴더폰을 들어 올렸어요.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배터리 표시가 떴죠. 아직 작동했어요. 화면에는 대한그룹 회장님 전용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라니는 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린아,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너한테 고통을 준 놈들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라니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폐지를 줍던 평범한 노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한그룹을 세운 오조 재벌 회장 백란희가 서 있었죠. 새벽 5시 라니는 거실 창가에 앉아 폴더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이 전화를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죠. 라니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어요. 단 한 개의 번호만 저장돼 있었습니다. 차윤석 비서실장. 라니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죠. 라니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차윤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깬 듯 약간 쉰 목소리였습니다. 윤서가 나다. 라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회장님? 회장님이십니까? 차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20년 만이다가 윤서가.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차윤석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어요. 라니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 당장 내 말 잘 들어. 예,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차윤석의 목소리가 즉시 차분해졌어요. 비서실장 시절의 프로페셔널함이 되살아났죠. 내일 아침 7시까지 한태욱 부장과 오정환 상무의 모든 비리 증거를 내 책상에 올려놔라. 라니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어요. 차윤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한태욱과 오정환이 누구입니까? 대한그룹 마케팅 부서 사람들이야. 최근에 강혜린이라는 직원을 부당해고했어. 차윤석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혹시 그 강혜린이라는 분이 내 며느리다. 전화기 너머로 차윤석이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그렇다면 제가 즉시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 횡령 내역, 주가 조작, 언론 매수 모든 것을 파헤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회장님 정말로 복귀하시는 겁니까? 라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예린의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내 며느리가 죽으려고 했어, 윤서가. 옥상 난간에 서 있는 걸 내가 겨우 막았지.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윤석이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가만 안 둬. 대한그룹에 감히 손댄 놈들도 마찬가지야. 회장님,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오시는 순간 대한그룹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차윤석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라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한 가지 더. 예, 회장님. 이번 주 금요일 이사회를 소집해 모든 임원을 빠짐없이 참석시켜.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이벌 그룹의 적대적 인수합병 건으로 해. 긴급 대책 회의라고 공지해. 차윤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회장님, 혹시 라이벌 그룹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가 없는 사이 대한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썩어 문드러졌더라.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할 거야. 라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차윤석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그래, 윤서가. 금요일에 보자. 라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폴더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라니는 폴더폰을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예린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살며시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죠. 예린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죠. 라니는 예린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예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예린아,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너한테 고통을 준 놈들 하나도 안 놓칠 거야. 라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어 있었어요. 한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차윤석은 전화를 끊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20년 만에 회장님의 전화를 받다니. 차윤석은 즉시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새벽이었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죠. 차윤석은 노트북을 켜고 대한그룹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비서실장 권한으로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태욱, 오정환. 너희들은 끝났다. 차윤석은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한태욱과 오정환의 모든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장부, 이메일 기록, CCTV 영상, 통화 내역. 차윤석은 한치의 빈틈도 없이 증거를 수집했어요. 새벽 6시 차윤석은 이미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한태욱과 오정환이 지난 2년간 회사 돈 40억을 횡령한 증거, 주가를 조작한 증거, 언론사에 돈을 뿌린 증거까지.
완벽해. 이 정도면 감옥행위야. 차윤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사회 소집 공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대한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 전 임원 참석 필수. 차윤석이 공문을 발송하는 순간 대한그룹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대한그룹 본사는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에 임원들은 술렁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회를 소집한 거야? 라이벌 그룹이 우리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문 들었어? 임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어요. 한태욱과 오정환도 50층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혹시 우리 일이 들통난 건 아니겠죠? 오정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태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혜린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잖아. 누가 우릴 의심하겠어? 하지만 한태욱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둘은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대회의실에는 20명의 임원이 모여 있었어요.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박준석 대표이사가 회의를 진행하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차윤석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대표님. 회의 시작 전에 특별한 손님을 모셔야 합니다. 특별한 손님? 박준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른 임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윤석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회장님, 들어오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백난이었죠. 뭐야, 저 노인은? 경비는 뭐 하는 거야?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오정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 실장,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숙자가 왜 여기 있어요? 오정환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한태욱도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윤석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입 조심하십시오, 오상무. 이분은 대한그룹 창업주의자 최대 주주이신 백난이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임원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 백난이 회장? 20년 전에 은퇴하신 그분? 한태욱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오정환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라니는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라니가 자리에 앉자 차윤석이 선언했죠. 모든 임원은 일어나 회장님께 경례하십시오. 임원들이 후다닥 일어났어요. 한태욱과 오정환도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라니는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차가운 눈빛이 한 명 한 명을 훑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라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임원들이 일제히 앉았습니다. 20년 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다시 나왔는지 궁금하시겠죠? 라니가 말을 이었어요. 제 며느리가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강혜린. 혹시 아시는 분? 한태욱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라니의 눈빛이 한태욱을 향했습니다. 한태욱 부장. 당신이 제 며느리에게 뭘 했는지 말해보시겠습니까? 한태욱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을 안 하시니 제가 대신하죠. 차 실장,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차윤석이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서류 사진이 떴습니다. 이것은 한태욱 부장과 오정환 상무가 제 며느리에게 서명을 강요한 횡령 문서입니다. 회사 자금 40억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내용이죠. 임원들이 술렁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2년간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죠. 한태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앉으십시오. 라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한태욱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이 불법 문서에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양심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죠. 그런데 한태욱 부장, 당신은 뭘 했습니까? 라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한태욱에게 걸어갔습니다. 당신은 제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라니가 한태욱 앞에 섰어요. 한태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언론을 매수해 제 며느리를 배신자로 만들었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언론사 계좌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떴습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언론사에 뿌린 돈입니다. 제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제 며느리는 당신들 때문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옥상 난간에 섰어요. 제가 겨우 말렸죠. 회의실이 숨죽였어요. 라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태욱, 당신 손 내밀어 보십시오. 한태욱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라니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 손으로 제 며느리를 때렸죠? 다음 순간 라니의 손바닥이 한태욱의 뺨을 향해 날아갔어요. 짝! 회의실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태욱이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어요. 뺨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찍혔습니다. 이건 제 며느리가 당한 수모의 1%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당신의 죗값을 대신하죠. 라니가 차윤석을 돌아봤어요. 차 실장,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횡령,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두 사람을 고소합니다. 회의실 밖에서 경찰이 들어왔어요. 한태욱과 오정환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정환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하지만 라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제 며느리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저한테 빌 게 아닙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어요. 회의실에 남은 임원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라니가 다시 상석에 앉았어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그룹이 언제부터 이렇게 썩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라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전 은퇴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권력 다툼에 휘말릴까봐 걱정돼서였습니다. 평범하게 살라고 모든 걸 내려놓았죠. 라니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없는 사이 대한그룹은 부패의 온상이 됐더군요. 횡령, 갑질, 불법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라니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박준석 대표이사, 당신도 한태욱의 횡령을 알고 있었으면서 묵인했죠? 박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증거가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도 일부를 챙겼더군요. 라니가 서류를 던졌어요. 박준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도 해임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십시오. 라니는 한 명 한 명 임원들을 지목했어요.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가차없이 잘라냈습니다. 20명의 임원 중 12명이 그 자리에서 해임됐어요. 회의실에는 8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나마 깨끗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방관한 죄는 있죠. 남은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라니가 일어섰습니다. 오늘부터 대한그룹은 완전히 바뀝니다. 투명 경영, 공정한 인사, 직원 존중. 이 세 가지가 최우선입니다. 예, 회장님. 임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라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대한그룹을 세운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기업, 직원들이 존중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라니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정신이 사라졌더군요.
이제 다시 찾을 겁니다. 라니가 돌아서서 임원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강혜린을 혁신전략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라니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제 며느리는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한그룹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시키십시오. 차윤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라니는 회의실을 나섰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라니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20년 만에 다시 선 대한그룹 본사.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윤석이 라니를 따라 걸었어요. 라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석아. 이제 시작이지. 라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가로질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폐지 수레가 건물 옆 골목에 세워져 있었어요. 라니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차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차윤석이 말했어요. 라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난 이게 편해. 라니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차윤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한태욱과 오정환은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횡령 40억, 폭행, 명예훼손. 증거가 완벽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거 실형이야. 최소 5년은 각오해야 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태욱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온 라니는 예린의 방문을 열었어요. 예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린아, 일어나봐. 할 얘기가 있어. 라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예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라니는 예린 옆에 앉았어요.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내가 사실은 대한그룹 창업주야. 예린이 눈을 크게 떴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니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어요. 20년 전 은퇴, 신분을 숨긴 이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그래서 한태욱이랑 오정환은 지금 경찰서에 있어. 앞으로 감옥에 갈 거야. 예린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머님, 그게 정말이에요? 꿈 아니에요? 라니가 예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너가 당한 억울함 내가 다 풀어줬어. 예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예린이 라니의 품에 안겼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라니는 예린의 등을 쓰다듬었죠. 그리고 예린아, 너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야 해. 예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라니를 바라봤습니다. 출근이요? 저 해고당했잖아요. 다시 복직하는 거야. 아니, 승진하는 거지. 넌 이제 혁신전략본부 본부장이야. 예린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본부장을요? 왜 안 돼? 넌 불의에 맞서 싸웠어. 양심을 지켰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한그룹을 바꿀 수 있어. 라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예린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자신도 없고요. 라니가 예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예린아, 넌 이미 준비됐어. 3년간 밤낮 없이 일하면서 실력을 쌓았잖아. 내가 만든 기획안들 다 봤어. 훌륭했어. 라니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이야. 정직하고 정의로운 마음.
그게 리더의 자질이야. 예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넌 내 며느리야. 당연한 거지. 라니가 예린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예린은 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한 달 만에 제대로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라니가 예린의 옷매를 만져주었어요. 우리 예린이 정말 멋지네. 예린이 라니를 돌아봤어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할 수 있어. 라니가 예린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예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예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 달 전 쫓겨나듯 나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직원들이 예린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린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혁신전략본부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팀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윤석이 예린을 본부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가 집무실입니다.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예린은 넓은 사무실을 둘러봤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차 실장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앉아도 되는 걸까요? 차윤석이 미소 지었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임명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예린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업무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첫 미팅이 오후 2시에 잡혀 있습니다. 전 임원이 참석합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되었지만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예린은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예린은 상석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예린입니다. 부족하지만 혁신전략본부를 이끌게 됐습니다. 예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점점 안정됐어요.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이유를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불의에 맞서 싸웠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대한그룹은 그런 회사가 될 겁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회사. 예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즉시 조사가 들어갑니다. 임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투명 경영 시스템입니다. 모든 회계가 공개되고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예린은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어요. 임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임원이 다가왔어요. 본부장님, 정말 훌륭한 기획안입니다.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 시간 예린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라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어요. 라니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다들 제 기획안을 지지해 주셨어요. 예린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 예린이 잘할 줄 알았어. 라니가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예린은 라니를 꼭 안았습니다. 전부 다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 실력이야.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원룸에 가득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예리는 혁신전략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직장 내 갑질 신고센터는 50건의 사례를 처리했고 투명 경영 시스템은 대한그룹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죠. 예린의 리더십은 언론에서도 주목받았어요. 젊은 여성 리더의 롤모델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라니가 예린을 본사로 불렀어요. 회장실에 들어간 예린은 라니 외에 차윤석과 몇몇 임원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예린아 앉아. 라니가 손짓했어요. 예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너한테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 라니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예린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이제 완전히 은퇴하려고 해. 그리고 내가 대한그룹 부회장을 맡았으면 좋겠어. 예린이 벌떡 일어났어요. 부회장요? 어머님, 그건 너무 과분해요. 과분하지 않아. 넌 지난 6개월 동안 충분히 증명했어. 라니가 일어나 예린 곁으로 갔어요. 대한그룹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해. 내가 그 시대를 이끌어야 해. 어머님, 저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가 예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아, 내가 30년 전에 대한그룹을 세운 이유를 알아? 예린이 고개를 저었어요. 라니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너처럼 부당한 일을 당했었어.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였지. 상사가 나한테 불법을 강요했고 거부하자 폭행당했어. 라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나한테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혼자 싸워야 했지. 그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 라니가 예린을 돌아봤어요. 그래서 다짐했어. 내가 힘을 가지면 약자를 지키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그게 대한그룹의 시작이야.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라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 정신이 사라졌더라고. 부패가 만연했지. 그러다 내가 나타났어. 라니가 예린의 손을 꼭 쥐었어요. 넌 내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 불의에 맞서 싸우고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더 너를 지켜주고 싶었어. 라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린아, 이제 내가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해. 대한그룹을 약자를 지키는 회사로 만들어야 해.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반드시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라니가 예린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어요. 라니의 공식 은퇴식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어요. 라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30년 전 저는 작은 사무실에서 대한그룹을 시작했습니다. 라니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정의로운 회사, 직원들이 존중받는 회사를 만드는 것.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라니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정신을 잃어버렸더군요. 제 책임입니다. 라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행히 한 사람이 저를 깨워줬습니다. 제 며느리 강예린입니다. 예린이 단상 옆에 서 있었어요. 직원들의 시선이 예린에게 향했습니다. 예린은 부당한 일에 맞섰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라니가 예린을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한그룹을 이끌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강예린 본부장을 대한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강당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예린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6개월 전 이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요. 직원들이 조용해졌어요. 예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없고 힘만이 전부라고요. 예린의 목소리가 강해졌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정의는 존재합니다. 회장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보여주셨습니다. 예린이 직원들을 둘러봤어요. 앞으로 대한그룹은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회사가 될 겁니다. 부당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고 불의는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예린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회장님께서 30년 전 시작하신 정신,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약자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업. 그게 대한그룹의 미래입니다. 예린의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직원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라니는 단상 아래에서 예린을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라니는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차윤석이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라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예린이가 잘할 거야. 회장님. 차윤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라니가 차윤석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석아, 30년간 고생 많았어. 이제 예린이를 잘 보좌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윤석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라니는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에는 폐지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니는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린이 뒤에서 뛰어왔어요. 어머님. 라니가 돌아봤어요. 예린이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라니가 미소 지었어요. 내 할 일은 다 했어.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구나. 하지만 어머님. 예린아, 넌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가 자랑스러워. 라니가 예린의 뺨을 쓰다듬었어요. 힘들 때는 생각해.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는 걸. 내가 그걸 증명했잖아. 예린이 라니를 꼭 안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놓아줬습니다. 라니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예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예린은 미소 지었어요. 회사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폐지를 줍던 시어머니와 뺨 맞고 쫓겨난 며느리. 두 사람은 서로의 삶을 구원했고 대한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한 거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